오늘도 계속해서 주포의 핸들링과 함께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포의 핸들링을 파악할 줄 알게 되면 정확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주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포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그널 캔들입니다. 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나노엔텍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세력주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가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력은 2년 길게는 3년에 걸쳐 작업을 친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에 들어가 매집을 끝내고 나서 본격적인 핸들링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전에 불쑥 발생했던 거래량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주포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핸들링을 시작해놓고 또 마구마구 개미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뒤늦게 따라 들어간 개미들은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주포가 기간 조정을 길게 주면 개미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개미들이 나갈 만큼 나간 다음에 주포는 다시 기습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등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아, 이 새끼가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구나 라고 파악을 해내야 합니다.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고수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차트에서 주포의 핸들링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의 심한 장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가를 부양시킬 것처럼 하다가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장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기간 조정을 길게 주자 개미들이 지쳐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시킬 것처럼 하다가 당일날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또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가 얼마나 악질적인 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핸들링에 당해 큰 손실을 보았을 개미들을 생각하니 제가 다 복장이 터집니다. 이런 놈을 발라먹기 위해서는 이 새끼가 이런 장난을 멈추고 진짜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작정한 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입니다. 특히 주가가 폭락을 하는 과정은 자전거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차트를 좀 더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의도적으로 잘라냈습니다. 네 번째 하얀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얀 원 안에 과대 낙폭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다음날 큰오빠 캔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놈이 주가를 반등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슈팅을 쏩니다. 아마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던 개미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을 핸들링입니다. 이놈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개미들은 슈팅이 나온 날 다시 밑으로 쭉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슈팅 이후의 상황에도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틀간 추가 상승을 하고 3일간 조정이 나온 뒤 반등하고 슈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주가를 쭉쭉 빼버립니다. 하얀 원 안의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놈을 발라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나온 자리입니다. 관건은 과대 낙폭 다음날입니다. 눈치를 채고 이날 종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날 종가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이 새끼가 물량 테스트를 한 자리입니다. 잠잠하던 주가의 흐름에서 이 캔들이 등장을 하면 아, 이 새끼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하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 캔들이 등장하고 보통 주포는 약간의 텀을 준 후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마침 8월 5일 주식시장이 무너지던 날 자연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 새끼가 작업을 치기에 더 수월해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시그널 캔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던 주가의 흐름에서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의 등장. 시그널 캔들. 주포의 간보기. 곧 급등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신호. 마치 망망대해서 길을 밝혀주는 듯한 등대의 모습. 시그널 캔들, 등대 캔들, 주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캔들. 와우, 이 시그널 캔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잠잠하던 주가의 흐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며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2, 3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캔들이 등장을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U자형 반등이 시작된 자리, 즉 밥그릇 3번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그널 캔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등장을 하면 왜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일단 봉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최고점까지 상승하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오는데 11일이 걸렸습니다. 기간 대칭이 황금 비율에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피보나치 작도로 가격 조정이 끝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618 라인에 캔들이 딱 걸려 있습니다. 이 수열을 만들어낸 수학자에게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고 합니다. 주가 변동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연구 중인데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해보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하면 거의 90%의 확률로 정확히 반등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피보나치 매매법이란 검색어를 치면 많은 영상들이 나올 것입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정확히 오늘 반등을 하였습니다. 기간 대칭은 황금 비율로, 가격 대칭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로 잡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 도지 캔들과 최저 거래량 뒤 양봉까지 대입을 해보면 거의 실패 없이 반등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한없이 길게 주는 주포놈들도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적당한 시기에 진입을 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놈은 앞에서 몇 번이나 기간 조정을 길게 주고 나서 한 번씩 슈팅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고 나서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에 나온 음봉 캔들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상황과 전혀 틀립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아낼 때 주포가 기간 조정으로 핸들링을 하는지 가격 조정으로 핸들링을 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차트에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숏폼 인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숏폼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을 필두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릴스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SNS들이 숏폼을 강화하고 있다. 숏폼은 짧다는 뜻의 영단어 숏과 형식이라는 뜻의 폼의 합성어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뜻한다. 기존의 영상 시청은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다시 보기 등 시청 시간이 길고 긴 집중력이 필요한 롱폼 형식이 주를 이뤘다면 근래에는 숏폼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숏폼은 시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성장했다. 숏폼은 단시간 내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짧은 러닝타임으로 시청자는 긴 시간 집중할 필요 없이 틈새 시간을 활용해 재미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네이버 클립 등이 있다. 숏폼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전달 방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중에게 빠르게 스며들면서 숏폼 형태를 활용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숏폼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로는 숏폼 드라마, 숏폼 영화, 숏폼 시트콤 등이 있다. 숏폼 드라마는 최소 15초에서 최대 3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함축적으로 드라마의 스토리를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숏폼 드라마 제작진들은 같은 시간 안에 많은 드라마 편수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드라마 제작 과정보다 경제적이다. 실제로 기존 OTT 시리즈물 평균 제작비는 약 300억 원대로 추정되지만 숏폼 드라마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다. 숏폼 콘텐츠는 편당 소액을 결제하여 시청하는 비즈니스이다. 주 소비층인 MZ세대는 숏폼과 같이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어
편마다 결제해야 하는 숏폼 드라마의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숏폼 드라마는 한 작품당 평균 결제액이 14,000원에 달하고 있다. 숏폼 드라마는 중국과 미국에서 이미 큰 성과를 보여왔다. 중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은 23년 379억 위안 약 7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그해 중국 영화 총 수입의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미국은 24년 누적 2분기까지 상위 10개 숏폼 드라마 플랫폼 합산 매출액이 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배 이상 성장했다. 이러한 숏폼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숏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숏폼 관련 주요 기업으로는 탑코미디어, DNC미디어, 네오리진, 레뷰코퍼레이션, 코퍼스코리아 등이 있다. 관심 종목으로 꼽는 기업은 레뷰코퍼레이션, 코퍼스코리아이다. 레뷰코퍼레이션은 플랫폼을 통하여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8월 숏폼 전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숏드의 보통주 54%를 81억 원에 양수하며 인수하였다. 숏드는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하이엔드 고객사에게 고품질 맞춤형 숏폼 콘텐츠를 제공한다. 숏드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기존 인플루언서 광고 대행 사업을 숏폼 영역과 커머스 사업 영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숏폼의 경우 저렴한 광고 비용과 빠른 속도로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므로 레뷰코퍼레이션의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사업과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레뷰코퍼레이션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126억 원, 영업이익은 79.4% 오른 22억 원을 기록했다. 숏드는 숏폼 컨텐츠 전문 제작 광고 대행사로 약 100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LG생활건강, 삼양식품, 다우니 등 대기업과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코퍼스코리아는 콘텐츠 기획과 배급 및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숏폼 제작사인 밤부 네트워크와 합작법인을 설립, 25년 2월 숏폼 플랫폼을 런칭할 예정이다. 숏폼 콘텐츠의 제작비는 기존 롱폼 콘텐츠의 80%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3년 매출액의 78%가 해외 매출이며 이 중 배급 매출 99%가 모두 일본에서 발생한다. 숏폼 드라마는 일본에서 먼저 성행했기 때문에 숏폼 형태로 제작된 K 콘텐츠 역시 일본으로의 배급이 원활히 이어지며 배급의 안정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퍼스코리아는 자체 숏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 기획하며 OTT를 통한 콘텐츠 제작보다 수익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입니다. 쇼츠는 간결한 영상으로 판매자와 시청자가 소통할 수 있으며 재미있는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쇼츠를 통해 제품 사용법, 후기에 대한 콘텐츠와 함께 자신의 일상을 SNS 영상처럼 올리며 시청자에게 단순한 제품 홍보 이상의 흥미 요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짧은 영상으로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시청자는 영상 속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 댓글, 공유 기능도 있어 판매자와 시청자가 보다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광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향후 사업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이 활성화되는 초창기에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 일봉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주가의 흐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상승을 하던 주가가 21선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긴 윗꼬리 양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은
저점에서 혹은 상승 과정에서 등장하는 윗꼬리 캔들입니다. 이 윗꼬리 양봉은 상승하던 주가가 단기 고점에 이르러 저항에서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시그널 캔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가 아닙니다. 시그널 캔들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 21선이 깨어지고 주가가 밑으로 흐르다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흐릅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제가 하락 기간에 발생한 봉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15개입니다. 항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고 첫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정확히 그 자리가 나옵니다. 이 캔들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며 급반등을 합니다. 바로 이 캔들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동시에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보통 큰 오빠 캔들은 윗꼬리가 없는 깔끔한 장대 양봉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윗꼬리가 길게 생겼기에 제가 시그널 캔들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주포가 이렇게 적당한 물량을 투입해 놓고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을 본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급등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가격 캔들에서는 계속 윗꼬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윗꼬리들 역시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이기도 하며 동시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 물량을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합니다. 주포는 물량을 투입하며 계속 주가를 부양시키는 중입니다.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캔들 이후 발생하는 윗꼬리 양봉 캔들들은 모두 거터 위양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 즉 매물 소화 양봉입니다. 그러다가 주포는 딱 이틀 동안 조정을 주고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오늘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본 차트에서 이런 구간이 등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나노엔텍 차트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부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사합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에서는 상승 과정에서 윗꼬리 양봉이 많이 출현을 했을 뿐 상승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양상입니다. 여기서도 투움봉으로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바로 이 캔들이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길고 긴 조정 기간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캔들입니다.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한 캔들입니다. 다시 레뷰로 가보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시그널 캔들도 유사한 자리에서 등장을 합니다. 큰오빠 캔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급등 구간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 영상을 만들었더니 좀 지치네요. 내일은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